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아이콘 윤창중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 대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윤창중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선생님, 출발!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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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윤창중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창중! 윤창중! 여러분, 윤창중! 윤창중입니다!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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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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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윤창중! 제1호 윤창중! 미운의 세라이 윤창중! 윤창중! 대구에 왔습니다, 여러분! 윤창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했지만 저들의 잔악한 난도질과 생매장으로 불명예 퇴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윤창중, 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영남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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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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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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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중이가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참혹한 칩거와 은두를 하는 동안 저에게 윤창중이가 이 정도에서 무너진다면 그건 윤창중이가 아니다. 그렇게 성원해줬던 우리 영남권 태극기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을 잊지 못해서 제가 23차례에 걸쳐서 지금 이 자리가 23번째 제가 3년간의 칩거를 끝내고서 지금 2년 반이 됐습니다만 2년 반 동안 23번째 제주도까지 가서 했습니다. 윤창중 정치자 가는 데마다 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참 지금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절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23번째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개최를 위해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저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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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윤창중!
보수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광화문에 30층짜리 형무소를 지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 좌파 세력을 모조리 집어넣어야 한다. 여러분, 윤창중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애달픔 다 달래시고 문재인에 대한 그 스트레스 윤창중 정치학에서 오늘 저녁에 다 풀고 가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민 어리를 거행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 경연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고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지키려다가 순국하신 영령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같이 묵념. 바로 자세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창준 선생님께서 7시 30분까지만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창준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윤창중 관람수상 TV 대구 경북 홍보본부장으로 지금 계시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봉고차에다가 현수막 달고서 지금 대구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만 맞습니다. 오늘 10만 명이 오실 줄 알았는데 10,000명밖에 오지 않았다고 지금 많이 봤어요. 네, 축 처져 있습니다. 앉으시죠. 예. 7시 반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7시 반부터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의 와중에서 큰 선물 중에 하나가 KBS 공영 노조위원장 우리 성창경 위원장과 같은 투사를 발굴한 것, 그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작년 9월 부산에서는 조원진 대표, 10월에 대구에서 했죠. 대구에서 서석구 변호사님, 그다음에 11월 달 대전에서 또 서석구 변호사님, 12월 서울에서 고영주 변호사님, 1월 달에는 춘천에서 우리 김진태 의원, 그리고 2월 오늘 성창경 위원장을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한 분들을 보면은 윤창중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것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혹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누가 돼야 되느냐? 제가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내일 모레 27일 날 자유한국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있는데 제가 대구에 왜 왔느냐? 대구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심장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호소를 할까 해서 제가 온 겁니다. 누구를 우리가 지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선출해야만 보수 우파가 재기할 수 있느냐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태극기를 다들 갖고 계시지만 왜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간 그 조심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나갔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3명의 후보 중에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이미 해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창중이가 아니고 김기태를 연호하시네. 서운하신 게 한 번 더 우리 합시다. 한 사람 서울할 건 없습니다. 자, 제가 어느 특정 후보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왜 들었는가? 그러면 그 지난 2년 2개월 동안에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다, 이건 무효다라고 우리가 피를 토하면서 외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이 양대 기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박근혜 대통령 다음의 2인자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과연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협조자입니다. 산액은. 이 중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후보를 말 나오는데 얼굴 빨개졌다.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들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법률가인데,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제2인자 자리에서 김무성, 유승민이가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과 짜고서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를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 소추안을 낼 때에 왜 황교안 후보는 침묵했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에 침묵하고 방관했던 분이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수 우파를 제기시키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양심 없는 놈입니다. 원치가 좋은 놈입니다. 네. 참. 빨갱입니다. 빨갱.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흐름이 끊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태극기를 들었던 그 초심을 되돌아볼 때,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 아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이 만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이 몸담았던 그 바른 정당이 망하니까 다시 들어와서 그 집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빨갱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냐 이거죠. 국민 아니 기대지라는 새끼. 동생들 보내. 저는 그 태극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여기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때에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 혹시 거기 참석했던 분은 아니시죠? 참석하셨습니까? 완전히 야유 전dom이네.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야유를 퍼본 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시비를 거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걸으러 가 있어. 네? 왜 언론이 시비를 거느냐? 자, 황교안과 오세훈이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고 문재인을 세웠던 지금 대한민국 좌파 언론의 근본적인 이 바탕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과 오세훈 게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근태 후보를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과 그야말로 양심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그 보수 우파에 대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몰아가고 있는 이 구도는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엄동설한 풍찬 노숙하면서 당을 지킨 사람이 그 당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서야 되만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지. 입당해가지고 진성당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당대표 되겠다가 나오는 이게 도대체 전 세계에서 나라다운 나라에서 과연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정말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도대체 황교안 후보는 과연 당대표의 후보 자격이 과연 있느냐? 없지요. 네? 책임당도 안 해요. 다음도 안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당이 싫어서 나가가지고 다른 당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내가 바꿔 말하면 그 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완전히 정치적 폐인으로 만들고서 들어와서 내가 보수 우파의 기수가 되겠다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예요. 야, 뭐 이런 놈의 세상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태극기 들고 독립운동을 했더니 해방된 조국에서는 다시 친일파가 친일파가 지금 뭐 하겠다고 나오는 그때 우리 선배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랬었겠구나. 지금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지키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지키기 위해서 참 헌신했던 사람, 그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과 이 가치를 공유했던 사람 중에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오세훈이가 뭐라고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했다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서 누구를 탄핵하고 들어왔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바람직하고 행복한 경우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를 들지 않고 여기까지 이어오지 않았다면 김무성과 유승민이 그 진이계가 완전히 자유한국당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말아먹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 정도라도 지금 우리가 권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절대 기죽을 필요 없고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탄핵은 과연 정당했느냐, 옳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김무성이가 완전히 탄핵은 불가피했다. 그때 탄핵을 하지 않았으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엎어질 뻔했다. 할 수 없이 선택한 거다. 이러한 미화를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네? 바꿔 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에서 이 쓰레기들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은다면 저는 김무성이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김무성에게 응징을 가느냐 안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기 위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지지해야 되느냐?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해답이. 네?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옳았느냐 잘못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건 100% 태극기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진정한 국가 중심 세력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세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저는 홍준표라고 말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씩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재판장에 이른바 끌려다닐 때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당 조치를 내린 정말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홍준표를 꼽습니다. 맞습니다. 대책이다. 왕자. 그렇다면은 홍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경선에 포기한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태극기 세력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도저히 이 판도를 꺾을 수 없다. 태극기 세력의 위력에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뭐 태극기 맨날 흔들면 뭐하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자 물론 힘이 들죠. 그러나 정치는 하루아침에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는 하루아침에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보수 우파의 대각성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이 충격, 엄청난 시련이 대한민국의 이 선물한 은총의 하나가 뭐냐? 저는 우리 바로 보수 우파의 대각성이고 태극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세력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민초 여러분, 바로 우리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온 이유는 뭐냐? 왜 태극기인가를 여러분에게 설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화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수십만 이제 보실 텐데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제가 외치고 싶은 겁니다. 왜 태극기인가?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극기 세력이 없었다고 봅시다. 대구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부산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10일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 만약에 태극기 세력이 없었다면 거의 90%는 대한민국 공산화 됐을 겁니다. 네. 이걸 막은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막은 것이 엊그저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우파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본주의 성공 국가인 한국이 가장 과격하게 사회주의화되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국민들을 완전히 안락사하고 안락사. 그런 뉴스는 보도를 거의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애국심을 불태우면서 문재인을 향해 타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제가 윤창준이가 왜 이게 지금 23번 이거 준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정말 한 달 내내 홍보하고 말이죠. 그러나 제가 앞에 아까도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러분들을 영접하면서 제가 속으로 자
내가 참 이걸 왜 하지 이걸? 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무슨 소리냐고, 이거 반 무슨 소리야, 해야지, 계속 해야지. 네? 저 계속 할 겁니다.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하더라도 저는 이 태극기 혁명, 이 운동을 저는 할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당대표를 누구로 뽑느냐 하는 것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탄핵 무효, 문재인 대선 무효를 외치는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 길로 문재인은 끝장이 납니다. 네. 엄청난 충격을 불러올 겁니다. 제가 굳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압니다. 만약에 탄핵은 이건 인민재판이고 이건 완전히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문재인 이 대통령 당선은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의 그 촛불 난동은 완전히 이건 드루킹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댓글 공작원들에 의한 작품이다. 응? 조작이다. 완벽한 조작이다. 가짜다. 라는 그러한 여론이 폭발할 겁니다. 문재인 스스로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저는 벌어진다고 봅니다.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사회적 여론이, 정치적 여론이 형성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황교안이나 오세훈이 당대표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탄핵이 무효고 문재인 정권이 가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가 가장 뜨거운 문제로 저는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와 연관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태극기 세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자, 이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또는 되지 않았을 경우를 우리가 미리 상정하고자 이거지.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여러분, 태극기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태극기 세력으로서는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이미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만약에 태극기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당 대표 후보가 없었다면, 예컨대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는 완전히 태극기 세력, 태극기 집회 안에서만 또다시 맴도는 문제가 됐을 텐데 이번에 그것을 국가적인 이슈로 만드는데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언론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아무리 폄하를 하더라도 우리는 가던 길을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에 대해서 의자하고 책상조차도 넣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성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민국 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갈 때까지 조선일보 본분을 봤습니까? 길거리든 버스든 택시든 어디든 가봐도 지금 신문을 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가 그런 칼럼도 쓰고 방송도 했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황교안이가 당대표가 되면 도로 친박당이 된다. 그리고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다, 분신이다라고 몰아가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황교안을 향해서 일격을 가하는 걸 보고서 저는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황교안을 밀고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이치 안 맞는 짓을 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그 엄청난 일을 당할 때에 그야말로 공안검사 하다가 변호사로 지내던 그 무명의 황교안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자기가 발탁한 사람 입장에서 황교안에 대한 인간적 정치적 선함이 없다면 그거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거 완전히 위선이죠. 사실은 법무장관 황교안이라고 발표한 사람이 저 윤창중입니다. 네? 저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제 입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탄핵 과정에서 정말 몸서리치게 제가 서운하고 정말 분노했던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수들이 황교안이다 그러는데 맛이 맞거든. 좀 제대로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한다면 황교안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헌재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을 승복해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무슨 진짜 누구 말대로 막걸리입니까? 예? 국회에서 탄핵의 이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헌재에서 전원일치 파면을 시킬 때
완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헌재가 파면하는 날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전부 승복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누군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건 뭐 앞뒤가 맞는 게 아니라 앞뒤가 뭐 맞지 않는 여부를 떠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하다. 너무 비겁하다. 인간 쓰레기. 개자식이다. 차라리 감독님 개인적인 발언은 상관하십시오.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제가 여담을 말씀드린다만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저 감독님 제가 함자까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신자 모임 대수천 그 분들이 지금 윤창중 정치학교를 지금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데 촬영도 우리 이석재 총감독님이 해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날벼락처럼 이 작업을 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감독님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전에 사시고 성함이 김장철이라고 해가지고 김장 시즌 영어로 말하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3번 이 윤창중 정치학교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태극기 집회 천국 태극기 집회가 나갈 때마다 제 신변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 그 분들이 누구냐면 대한문의 그 310 특명단이라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 파면당한 날 이날을 잊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게 310 특명단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지금 계속 지켜주고 계십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지지가 없으면 저는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저는 뭐 해병대 출신은 아닙니다만 이번 3월 1일 그 해병대가 주최하는 그 대한문 집회 제가 볼 때 아마 수십만 올 겁니다. 어제 그 최병국 대한민국 해병 전우총연맹 그 총재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민간인 대표로 연설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주 기꺼이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 3.1절은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 부산, 경남, 경북에 계시는 분들 정말 애국한다는 생각으로 물론 먼 거리지만 대한문이든 광화문이든 서울역이든 어디든 참석하셔가지고 완전 태극기와 이 성조기 물결로 이 서울 사대문 안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재인과 김정은을 향한 엄숙한 경고를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정말 청와대 안에서 문재인이가 평양인민주석궁 안에서 김정은이가 오금을 저리도록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야기를 거슬러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언제 나오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죠. 며칠 전에 유군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윤카세 TV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 말씀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잘 수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건 여야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존립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공산화가 되느냐 아니냐는 이 싸움이다. 이분이 1938년생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건국이 되고 산업화에 성공한,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완전히 지금 전복이 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참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그 좌담을 하는데 제가 이 가슴이 떨려가지고 정말 그 엄숙한 마음이 들면서 사람이 사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이런 결기를 끊지 않고 결기를 거둬들이지 않고 참 용감하게 싸워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참 거듭거듭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이 좌익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한가를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애국운동을 벌이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가 속한 정당에 공천 영향을 주지 않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지원하는 아주 소액의 돈으로 사용되지 않은 그런 역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걸 떠나서 저 윤창중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본 사람입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현실 정치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나는 저 문재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리 난도질해도 결코 믿을 수 없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뒤집어 쓰는 건 절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럴 사람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국정원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그 막말로 푼돈 받겠습니까? 그건 박근혜를 정말 모르는, 정말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너무너무 치욕적인 누명이죠. 예. 정말 자다가도 제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인 첫 번째 인사로 수석 대변인이 됐는데 단돈 10원을 안 줘요. 단돈 10원을. 근데 제가 정치부 기자만 37~8년 한 사람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1원이라도 받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야, 참 어려운 시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수위 대변인이 됐는데 기자가 1000명입니다. 기자가 1000명.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 기자들 만나기만 하면 하는 말이 윤 선배 밥 사요. 시간 잡읍시다. 이야, 정말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줄 몰랐어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37년 했지만 정말 제가 몰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카만 후배들이 딱 만나면 윤 선배 한잔 합시다. 밥 사요. 밥 사거나 술 사거나 뭐 주지 않으면 무조건 조지는 거예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가 1000명입니다. 기자가 1000명. 그 기자가 1000명인데 1000명이 윤창중을 향해서 모두가 밥을 사라는 거야. 모두가. 야, 정말 돌아버릴 뻔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단돈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자, 정말 나 그만두려고 수십 번 열심히 했어요. 제가 돈이 뭐가 있습니까? 65일 동안 인수위 기간이 65일입니다. 65일 동안 정부에서 활동비, 월급도 아니에요. 활동비라는 명분으로 200만 원 나옵니다. 200만 원. 내가 2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 65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최순실하고 같이 경제적 공동체가 돼가지고 뇌물을 받을 사람 같았으면 절대 윤창중이를 그렇게 두지 않죠. 불러가지고 그 1000명 기자들을 완전히 술과 밥과 위스키 이런 걸로 그냥 도배를 문질러 버리도록 저한테 돈을 줬을 겁니다. 돈을 직접 주거나 아니면 누가 주게 하거나 온갖 걸 다 해가지고 저한테 했을 텐데 아예 모른 척해. 아예 모른 척. 그런 분이 무슨 삼성전자 이재용을 불러가지고 돈 달라고 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거예요.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네. 예컨대 이런 자리를 제가 이제 대변인 때 모시고 가면은 제가 전두환부터 쭉 역대 대통령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정말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자연스럽고, 야, 저런 대통령이 있구나. 우리가 저런 대통령을 한번 모셔보는구나. 예컨대 천안함 북침 3주기를 맞이해가지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셨는데 그때 그 유가족 분들 뭐 부여의 윤청자 여사 뭐 근데 그분들한테 그걸 위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무슨 최순실이한테 리모트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국정을 뭐 농단당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그건 정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세력이 얼마나 잔인한 건가. 얼마나 사기, 조작, 왜곡, 편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빼앗았는지 그건 제가 윤창중 여러분한테 정말 보증을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비극의 예고편이 뭐가 있느냐. 이른바 윤창중 사건입니다. 그 재수없이 그랬잖아.
정말 흐름이 끊긴다니까요. 내가 아주 여자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 네? 아주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여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 아주. 네? 내가 땅만 보고 걷는 사람, 땅만 보고. 그런데도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아, 죽겠어. 에? 그건 사실이라고? 얼마나 이건 뭐 하나의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윤창중이가 빨가벗고 여성 인턴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성관계를 갖자고 했거나 아니면 강간을 하려고 했다 한다면 이건 워싱턴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당시에 윤창중이가 빨가벗고 여성 인턴을 성폭행하려 했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요구하려 했다는 혐의가 적다 라고 쓴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번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어떤 기자가 지금 문재인 청와대를 출입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건 기자가 아니라 인간 백정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윤창중이가 지금 강간범죄로 보입니까? 네? 다시 한 번 좀 소리 지르시죠. 제가 강간범이면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랑 보따리 들고 전국을 돌면서 윤창중 정치학교를 23번이나 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못하지요. 여자 잘 불려야지. 저 사람도 이대 나온 여자. 나 아니어도 먹고 살 때 많은 사람이야. 네? 정말 저 사람 돌아버릴 뻔했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돌아버릴 뻔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제 집사람이 제가 그 어려울 때 제 양반이 수학 선생님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왜 그런 꼬투리를 잡히느냐? 박지훈이를 죽여야 돼. 그게 그냥 조지는데 저 집에 돌을 뻔했어. 대한민국 언론들이 전부 조지지. 난 조지라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왜 그런 꼬투리를 왜 잡혔냐? 꼬투리가 아니라 꼬투리를 만든 거다. 여러분 수학 선생님하고 살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제 강점기 36년하고 똑같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윤창중이도 알고 보면 불쌍한 남자예요 진짜.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뭐 대한민국 국민들 저 윤창중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문재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윤창중 아닙니까? 지나가면은 나를 붙잡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6년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언론한테 고맙죠. 예. 오늘도 제가 9시 40분에 동대구역에 도착해가지고 이 대구 시내를 이제 뭐 일을 좀 이 준비 관계로 다니는데 뭐 100%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마치 무슨 박근혜 대통령인 줄 알아요. 네. 어떤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대구는 50%가 장사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해줘.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윤창중이가 알고 말이죠.
농담입니다만 그랬는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 좌파 언론이 저를 조질 때 제가 새벽 6시까지 술을 먹고 완전히 대통령을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워싱턴까지 간 이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이 새벽 6시, 어떤 신문은 5시까지 술을 먹고서 프레스센터에 와서 왔다 갔다 아니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길래 제발 올라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했던 기자들이 아직도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10시만 되면 완전히 이 술집 문이 닫히죠. 여기 무슨 칠성시장에서 무슨 어디 뭐 이제 저 어딥니까? 그 번화가 대구 번화가에서 뭐 아무 때고 술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기본적으로 술을 안 팔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다 알죠. 이거 완전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이 센 거짓말하는 거다. 참 억울한 거 이게 한두 개 아닙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당해본 사람. 어떻게 이게 뭐 해명도 한두 가지 해야지 수십만 건이 수십만 건이 가짜뉴스거든. 대한민국 기자가 몇백 명이 그야말로 몇백 명이 우리 집 아파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나온 뉴스가 뭐냐면 윤창중 통닭시켜먹 조금 기억하시네요. 통닭시켜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통닭도 뭐냐 그때 그 여자 아이돌 여자 그 애들이 모델로 나와가지고 한 그 통닭을 시켜먹었다는 거예요. 완전 이건 미친놈이 아시죠 완전히. 여자에 살고 여자에 죽는 놈이야. 그 안에서도 그냥 어? 그게 대한민국 언론. 그게 대한민국 언론. 우리 둘째 아들이 3주 만에 아파트에 나가서 걸어가는데 기자가 한 100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을. 근데 우리 그 집사람은 우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정말 이건 나의 새까만 후배들 이 후배들이 그냥 새까맣게 벌떼처럼 달려드는데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을 우리 둘째 아들이 이거 시간이 남으면 빨리 끝내야지.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언론사에 인턴을 했어. 인턴 기자를. 그러다가 아버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짜뉴스로 난도질 당한 걸 보고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버려버렸어요. 아예.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윤창중 딸이 예? 아버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 딸이 파혼을 당하는 수모를 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이게 지금 다 있어요. 이게 인터넷 치면 윤창중 딸이 나옵니다. 윤창 딸. 어떤 신문 방송에서 그런 난도질을 했죠. 또 제 집사람하고 이혼했다고. 이혼. 그 다음에 윤창중 자살했다. 내가 그걸 누워서 기사를 본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윤창중 자살설이에요. 그래서 본 밖에서 경찰차가 소리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중은 살아남았죠. 네. 노무현 죽고 노회찬 죽고 다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졌지만 윤창중은 살아남았죠. 왜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라는 오묘한 신의 섭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시 반이 됐습니다. 지금 1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요 카메라 메모리 칩만 바꾸면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장식해줄 KBS 공영노조, 대한민국의 가장 투쟁력이 있는 투사, 우리 성창경 위원장을 소개하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위원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다섯 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